10시 시황 체크인입니다. 5월에 CPI가 결국 시장을 또다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5월 미국의 CPI 기대와는 다르게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과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3% 내외의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과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2년물과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각각 3%와 3.2% 근방까지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파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우리장도 오늘장 3% 내외의 낙폭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코스피가 갭 하락하면서 강한 음봉을 내며 연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랫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데요.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먼저 코스피는 5거래일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66%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20선을 깨고 나서는 저점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고 있으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양상이고요. 2526.71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3조 4천억 원 넘게 실리면서 약세장 속에서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에 7거래일째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632억 원어치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5거래일째 매수로 대응하면서 2,39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일부 좀 매수를 보였었던 기관 쪽에서 이틀째 매도하고 있는데요. 921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금융업종,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화학업종과 보험업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3.19%가 하락하며 842포인트 선인데요. 거래대금은 3조 1,600억 원,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쪽에서 사흘째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 양상인데요. 분봉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1.97%가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 오늘장 852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이후에 낙폭을 키워나가며 840선을 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838선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현재 842선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쪽에 사흘째 매도 우위, 기관 쪽에서 이틀째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각각 224억 원어치, 280억 원어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 쪽에서 527억 원어치 순매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사흘째 사고 있는 개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2주 신저가주입니다. 지난주 이 키워드로 시장을 봤었는데요. 지난주는 지수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 대형주들이 저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양대 시장에서 330여 개 이상의 종목이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시장 종목 가운데서 15%가량이 저점 경신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이 3.5% 크게 하락하게 되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곧바로 신저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네이버가 4.44% 하락하면서 25만 8천 원 선 신저가고요. 카카오도 52주 신저가로 3.7%의 약세 7만 7,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틀째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2%의 하락, 그나마 좀 시가보다는 위에 올라서면서 낙폭 줄이려는 시도 나오면서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62,500원 선에 거래가 됩니다. LG전자와 LG생활건강 나란히 1%에서 3%의 하락, 이마트가 2% 하락입니다. 카카오페이가 7% 급락하면서 사상 최저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78,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2대 주주 알리바바의 500만 주의 대규모 블록딜 여파로 인해서 오늘장까지 약세 이어가면서 낙폭이 오늘 크게 나옵니다. 7%까지 급락하고요. 소부장도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현재 리노공업과 유진테크, 고영, 네페스, 두산테스나 나란히 52주 신저가로 4에서 5%의 약세를 보여주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두산그룹주 가운데 두산바캡도 오늘장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암프로테크, HDC 현대산업개발 나란히 신저가고요. 증권주 한화투자증권, DGB금융지주, SK증권 신저가입니다.
카페24, NHN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지어소프트, 나이스 평가정보, 더존 비즈온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들 또 약세로 신저가 기록하고 있고요. 항공주의 신저가도 눈에 띕니다.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3%에서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노와이러스도 오늘장 신저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주 살펴보겠는데요. 약세장 속에서 모트렉스가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이틀째 살아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 일대에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되면서 로보라이드 서비스가 개시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국토부와 현대차는 시범 운행 이후에 8월부터 무상으로 로보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이슈를 연계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같은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자율주행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트렉스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24,400원 선에 거래가 됩니다. 캠시스와 에이테크 솔루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란히 1%에서 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인포뱅크가 1%의 약세입니다. 현대차는 5%까지 하락하면서 17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부담과 함께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에그플레이션주 보겠는데요. 금요일장은 비료주가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사료주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곡물 인프라 인수 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글로벌 곡물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5월 CPI 쇼크와 함께 최근 여러 기관들의 식량 위기에 대한 전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S&P는 식량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곡물 트레이딩 사업부가 있는 신송홀딩스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12,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료주들 일제히 상승입니다. 고려산업이 6.7%, 한일사료가 12% 급등하고 있고요. 한탑과 팜스토리, KC피드, 미래생명자원까지 2%에서 5%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10시 시황 체크인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보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 블랙 먼데이입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개파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물가 충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물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FOMC에서 빅스텝 발표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부담에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 75bp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금 스멀스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이야기가 거론된다는 자체가 시장이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나스닥 선물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닥이 무려 지수가 3% 가까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세 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맥을 못 추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조금 힘든 이야기 위주로 풀어 나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번 물가 충격에 따른 빅스텝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75bp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범 IT 주식들의 신저가뿐만 아니라 증권주와 항공주까지 신저가를 경신합니다. 국제유가도 12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저가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신저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초부터 신저가가 또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종목들인데요. 네이버라든지 LG전자, 리노공업 이런 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위험한 차트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가 되어서 정말 안타깝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는 42조까지 시총이 추락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런 저가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요. 글로벌 인터넷 이런 성장주들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성장주 위주, IT 위주, 특히나 금리 상승에 취약한 이런 업종 위주로 하락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6만 원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비슷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가 매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딱히 다른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매입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는 삼성전자를 언급을 했다라면은 오늘은 LG전자 한번 살펴볼 텐데요. LG전자도 10만 원대 깨고 내려가게 되면서 공포 구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총도 15조대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 1월에 최고점이 19만 원대였는데 10만 원이 사라진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차트 모양을 기록하고 있고 월봉상에서 61선까지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 121선까지는 8만 원대 중후반까지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적으로 자리를 좀 잡았을 때 대응이 가능하지 지금은 시기가 좀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노공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줄기차게 추천 종목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언급이 좀 많이 됐던 이런 종목 같아요. 작년 9월 정도에 최고가 이렇게 터치한 이후로 자꾸 이제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제는 시총이 2조 가까이로 내려온 이런 상황입니다. 13만 원대로 이제 내려왔고요. 지금 장중에도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차트 모양은 맞습니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 자체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이런 비수기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2, 3개월 정도는 좀 더 약세를 띄어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52조 신저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섣불리 매수하시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경신하고 있는 52주 신저가주, 저점 이탈로 일단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저점 매수는 위험하다는 분석이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테마를 봐야 될까요? 자율주행이 이틀째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 라닉스와 모트렉스를 주목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모트렉스가 상한가를 가고 있고 나머지는 좀 주춤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결국 테마성 종목들의 이런 전형적인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외 변수가 온전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장주 이외에 이런 하락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닉스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보다 윗꼬리를 많이 채우지는 못한 채 끝이 났어요. 하지만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장주 격으로 자금이 더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2등, 3등주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렇게 2, 3등주들이 빠르게 이탈을 하면 할수록 대장주도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종가에 이렇게 잔량을 쌓으면서 마감이 되면 모르겠지만 잔량이 어느 정도 좀 약하게 쌓이고 끝나게 된다라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트렉스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나 홀딩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이나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까지는 가능하되 혹시라도 장중에 오늘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면은 빠르게 엑시트하는 전략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도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총 1,600억도 사실상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에 이미 올라왔다라고 생각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 상한가 잔량이 약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핵심 이슈인데요. 물가입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 주식들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할까요? 네,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다시금 나오는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고물가, 인플레 공포가 다시금 언급되면서 보통 4월 정도에 고점 터치했는데 2개월 정도 휴식 기간을 조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급락하지는 않았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좀 하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테마주가 많이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보통은 시작했던 시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물가가 어쨌든 뒷받침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의 이런 상승 여력, 지금 글로벌 IB 쪽에서는 1, 2년 정도 지속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꺾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을 이제 하단을 만들면서 한일 사료는 다시 이제 반등에 나와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사료 종목들,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추가 하락 방어는 좀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4월에 형성했던 고점까지 터치를 노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점인데요. 그것은 이제 물가, 미국에 있는 CPI 지수 자체가 9% 이상 나오는 정말 최고치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8.5까지는 터치했기 때문에 8.5%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 보이면은 같이 좀 또 하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것은 정고점까지는 힘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래로 10% 정도의 매매 패턴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4월에 형성했던 고점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9% 그리고 사료주의 전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추천주 없으신데요. 지난주에 일부 저점 분할 매수도 조금씩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은 이제 다시 매수를 멈추고 관망하자는 의견입니다. 언제까지 매수를 늦추실 생각이신가요? 네, 우선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것도 그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선이 어쨌든 나와줘야 집중 매수가 가능한 기간이 나올 텐데요. 현재는 차트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스닥이 오늘도 한 번 더 장대 음봉의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새로운 저가 형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으로는 좀 더 필요해진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변동성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잡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에는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6월 안에는 제 생각에는 추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시장 상황, 특히나 주말이 낀 상황이라면은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항상 시청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정도는 관망하는 시장 자세로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번 6월 반환점을 돌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었는데요. 이 기대감보다는 6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